혹시 왕은 없다 시위라고 들어보셨어요? 최근 미국 역사를 통틀어 정말 손에 꼽힐 만한 사건이었는데요. 오늘 이 거대한 움직임이 대체 어떻게 시작됐고 또 미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건 10월 18일, 바로 이날이었어요.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하루였는데 이날 미국 전역에서 역사를 바꿀 만한 엄청난 함성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고요?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무려 수백만 명입니다. 이건 미국 역사상 거의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시위였어요. 말 그대로 온 나라가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거리로 나선 국가. 어떻게 딱 하루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위가 가능했는지, 워싱턴 DC에서 저 멀리 로스앤젤레스까지 미국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낸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위 현장의 수많은 팻말들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1776년 이후 왕은 없다. 이 한 문장이 사실 이 전국적인 시위를 하나로 묶어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아니,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게 된 걸까요? 이제 이 구호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분노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왕은 없다의 명분,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화나게 했는지 그 구체적인 불만 사항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죠. 사람들이 분노한 핵심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먼저 자국민을 상대로 군대를 동원하려는 듯한 움직임, 그리고 이민자들을 상대로 한 아주 강경한 단속, 또 사법부처럼 권력을 견제해야 할 기관들의 힘을 빼려는 시도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마치 독재로 가려는 위험한 신호처럼 보였던 거죠. 시위대는 이걸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 모든 우려는 사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딱 하나의 원칙으로 이어져요. 어느 한쪽으로 권력이 너무 쏠리지 않게 서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말하자면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 같은 거거든요. 근데 바로 이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나라 전체가 들썩이는데 백악관은 과연 괜찮았을까요? 이번에는 시위가 정치권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 그 파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당시 분위기를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시위가 한창일 때 대통령 지지율이 겨우 30%였습니다. 나머지 70%는 반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국민 열의 7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이런 시위가 터졌으니 이건 행정부 입장에선 정말 치명타였겠죠. 더 흥미로운 건요, 이런 위기 신호가 같은 편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대표적인 친트럼프 인사였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마저 이대로 가면 중간 선거는 그냥 대참사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고할 정도였으니까요.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이 시위가 좀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보통 분노로 모이면 좀 과격해지기 마련인데 현장은 오히려 축제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폭력 대신에 음악과 평화의 메시지가 넘쳐났죠. 바로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 덕분에 정치에 별 관심 없던 일반 사람들까지 한번 가볼까 하고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겁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이 말이 시위의 본질을 딱 보여줍니다. 우리는 미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였다. 이건 나라를 망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죠. 이 애국적인 외침이 한동안 좀 주춤했던 진보, 중도 진영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움직임은 미국 국경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나갔거든요. 어떤 파급 효과를 낳았을지 한번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영국, 독일은 물론이고 놀랍게도 바로 여기 한국의 광화문에서도 연대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왕은 없다 운동이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공감하는 민주주의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던 거죠. 특히 한국에서 나온 이 메시지는 정말 큰 울림을 줬습니다. 한국인처럼 저항하라. 우리가 평화적인 촛불 시위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경험이 있잖아요. 바로 그 경험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미국 시위대한테는 정말 큰 격려와 용기가 됐다고 해요.
국경을 넘어 민주주의를 위해 서로 응원하는 모습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거대한 저항이 과연 무엇을 남겼을까요? 앞으로 다가올 2026년을 향한 전투, 이 운동이 미래에 보내는 신호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걸 그냥 한번 화내고 끝나는 일회성 시위가 아니라고 분석해요. 그보다는 그동안 뿔뿔을 흩어져 있던 반대 세력들이 비로소 하나로 뭉치기 시작한 일종의 체계적인 저항의 신호탄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힘이 다가올 2026년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날의 함성은 위기의 순간에 시민들이 스스로 일어서서 민주주의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힘, 바로 미국 민주주의의 그 놀라운 회복력을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준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일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은 없다 시위는 정말 미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전환점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진짜 답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역사 속에서 찾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